아까 쌤이 얘기한 애가 쌤이 보기에는 그 최소 약대 이상은 갈 것 같은데 내신 따른다고 등초부담고 왔는데 거기서 1.6 나올 것 같거든? 중학교 한산중학교죠. 한산중학교 2, 3등으로 졸업하고 근데 다 공부의 논리는 다 똑같아. 전과목 전부 다 모르는 거 항상 나오는 거 나오고 모르는 거 그때그때 잘 정리해서 그 다음부터 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 내가 이걸 풀 줄 알아 내가 이걸 풀 줄 안다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이도 좀 다양하게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마지막 단계는 이거야. 지금 우리 C 단계 푸는 필러 문제들은 진짜 많이 어려우니까 필러 문제를 풀기 위한 베이스를 좀 잘 깔아서 어차피 그거는 새로운 문제잖아. 수능 문제는 새로운 문제니까. 그래서 새로운 문제더라도 어차피 그 나오는 조건들은 매번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항상 조건은 한 4-5개 정도 나오고 그것들을 고루고루 잘 이용해서 특히 함수 같은 것들은 조건을 잘 모르면 입컷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냥 나 하나만 몰라도 문제가 안 풀리고 가 하나만 몰라도 문제가 안 풀리니까 정리를 진짜 잘 해야 돼. 이거는 재능의 영역은 아닌 고등수학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요렇게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진 않아서 그냥 누가 수시에 정리 잘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는 알겠어? 죄송아 가? 가조건이 뭐야? 아까 써놨잖아 가조건 3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뒤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더하면 누가 사라져? 알파랑 K가 사라지고 베타만 2개 남는 거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거 더하면 알파랑 베타가 사라지고 K만 2개 남고 마지막은 알파만 2개 남으니 이게 지금 0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면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가 뭐라는 소리임? 0이라는 소리지. 그럼 대칭축이 얼마야? 나 조건은 알아? 나 조건? 요거 꼭 외워둬야 돼.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제일 쉽게 나오는 패턴은 FA 플러스 X가 FA 마이너스 X랑 같다. 어떤 함수가 A라는 값을 기준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담을 만족한다고 하면 앞으로 한 칸 갔을 때랑 뒤로 한 칸 갔을 때 Y 값이 똑같고 앞으로 2칸 갔을 때랑 뒤로 2칸 갔을 때 Y 값이 똑같고 3칸이면 또 3칸대로 똑같대. 그 얘기는 A가 뭐라는 소리야 지금? A가 뭐라는 소리야 지성아? 야 이 새끼야 A를 기준으로 2차 함수가 A를 기준으로 앞으로 한 칸 뒤로 갔을 때 똑같고 2칸 갔을 때 똑같고 3칸 갔을 때 똑같대 4칸 갔을 때 똑같고 넌 무슨 얘기하는 거야? A가 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이해돼? 네.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 게 아니라 얘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냥 표현을 보자마자 x는 a를 대칭축으로 갖는 함수들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거야. 4차 함수에서도 또 나와. 삼각함수에서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말이 x자리에 a-x를 집어넣잖아? x자리에 a-x를 집어넣으면 fx는 f2a-x라고 이렇게 나와. 이것도 같은 말이야. 근데 알아보기는 요게 조금 더 쉽고 얘가 조금 더 어려운데 도형에 이동해서 설명했었었는데 x는 a 대칭시키라고 하면 x자리에 뭐 집어넣으라고 했었어? x자리에 2a-x를 집어넣는 게 x는 a 대칭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x자리에 2a-x를 집어넣었어. 즉 x는 a 대칭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요 새끼 그래프가 똑같다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로 x는 a 대칭인 거야. 이해돼? 제가 모른다 진짜. 야 y는 x제곱 y축 대칭이지. 네.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 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y축 대칭은 뭐라고 써? fx가 f 마이너스 x랑 똑같다고 하면 이게 y축 대칭인 거 아니야? 네. 이해돼? 그러면 a 플러스 x랑 a 마이너스 x랑 똑같다고 얘기하면 이건 x는 a 대칭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x 자리 2a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함수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x는 a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발 더 가면 조금 더 치사하게 되면 x가 이 정도인데 a 플러스 x가 f b 마이너스 x랑 똑같다. 이 얘기가 결국 가운데가 2분의 a 플러스 b라서 2분의 a 플러스 b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외워놔야 돼. 이거 고3 때까지 진짜 많이 나와. 함수에 관한 모든 관계식은 전부 다 정리해서 기억하셔야 돼. 아니면 수능에서 1등급 안 떠. 그냥 못 가, 그냥 못 가. 그래서 함수 관계식이 툭 하고 나오면 나는 이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가 바로 눈에 보여야 돼. 뭐 요런 건 알아? 아까 fx가 fx 플러스 1랑 같대. 이거 무슨 뜻이야? 계산 진짜 놀랐네. 현동아 이거 무슨 뜻이야? fx가 fx 플러스 1랑 같다. 아니야. 주기가 2인 주기함수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니까. 이런 류의 함수 관계식을 진짜 정리를 잘해야 돼. 차이는 무엇이냐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같이 기억해. fx가 fx 플러스 a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주기가 a인 주기함수라는 거야. 도가 안 바뀌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x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센터가 무엇인지를 준 거라 축을 준 거고, x의 부호가 똑같으면 얘는 0이랑 a랑 어차피 함수값 똑같고 a랑 2a랑 똑같고 2a랑 3a랑 똑같으니까 a마다 계속 똑같은 함수가 반복되는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센터가 얼마라는 거야 지성아 지금? fx 플러스 1이 f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똑같대. 센터가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야. 2래. 하나가 0이래매. 두 근 중 한 근이 0이래매. 그럼 여기가 0이겠지. 나머지는 여기가 4겠지. 왜 애들이 맞춘 줄 알겠지.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지. 이해돼? 근데 이렇게 되면은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나봐. 이렇게 3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래. 3,3이래. 할 수 있겠어? 함수식 세울 수 있지 이 정도면? F5만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됐다고 했고 3번 자, 요거 2차 함수의 특징 알려줄 테니까 2차 함수의 특징도 기억하세요. 자, 수학은 결국 전부 이해를 통한 암기 같아요. 이해 못하고 암기하는 건 좀 아니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정도는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매번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자, 요거 두 개 기억하세요. 2차 함수의 특징인데, 요렇게 자, 첫 번째 알파랑 베타에서 접선을 그으면 항상 얘는 어디서 만나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만나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만나요. 보여드릴게요. 이 함수가 뭔지 모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게. 유도해드릴 테니까 매번 유도하면 혜린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y는 2알파 2a알파 플러스 b인 거 알아? x 빼기 알파 더하기 a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 지금 이거 뭐 이용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세운 거야?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은 거야.
미분하면 2ax 더하기 b잖아? 그때 알파 넣으면 바로 접기 나오잖아.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우리 미분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기울기 구하려고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베타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겠지? 그럼 베타 콤마 f 베타를 지나갈 거고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해서 x좌표를 찾으면 c 사라져. 그 다음에 위에 거 전개 먼저 해볼게 이쁘게. 2a 알파 x 더하기 bx 마이너스 2a 알파 제곱 빼기 b 알파 이렇게 돼. 앞에 거 전개하면 그럼 b 알파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a 알파 제곱이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 거는요. 2a 베타 x 그 다음에 bx 그럼 bx는 또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를 갖는데 알파를 베타로만 바꾸면 돼요. a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돼? 알파가 그냥 베타로 바뀐 거니까 알파 자리에 베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시면 2a 얘 이쪽으로 넘길게. 2a 알파 마이너스 베타 x가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 따라서 약분하시면 교점 x좌표는 2분의 알파 항상 2분 a 봐봐 a, b, c가 뭐든지 간에 교점의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 정리도 이거 고1 때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얘랑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그 접점의 x좌표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한 점을 잡아가지고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이 어디냐 하면 중간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접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도 중간 그 다음에 저 두 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도 중간 이렇게 이건 2차 함수의 특징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3번 푸는데도 디귿이 그래서 자 디귿 1, 디귿 먼저 풀어볼게요. 1,k-1이야 0,마이를 지나는 두 직선 얘한테 접하는데 0,마이를 지나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대. 0,마이를 지나가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냐고 물어봤어. 가운데 0이 된다고 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디귿 참 이해돼? 그럼 디귿 알면은 이제 훨씬 낫잖아. 그럼 이제 네 기억이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기억 보세요. 그럼 결국 요 접선들은 둘 다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mx-1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누구한테 접한다고 얘기했냐면 얘한테 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둘이 같다라고 나오면 중근 가져야 되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이제 판별식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k 더하기 1은 0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4는 0 요걸 만족시키는 m 값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해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m 값이 몇 개 나와? 이거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m 값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이 새끼 거 기울기일 거고 하나는 요 새끼 거 기울기겠지. 근데 지금 L1L2 기울기의 곱이 얼마래? 마이너스 11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1에 K는 3이다 참. 아니 그지? K는 마이너스 4 K는 4라고 했으니까 거짓말 3이지. 이해돼? 이거 근데 미적분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미적분 원 접선의 방정식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거 이거 이해돼? 요 방정식의 근이 요거의 기울기이므로 접선의 기울기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2라고 준 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2.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2라고 준 건. 이해돼? 그래. 자, 얘를 지나가는 선 중에 누구? 얘랑 접하는 선을 찾고 싶어서 0,마이를 지나가는 선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접하는 선은 판별식이 0을 만족시키는 선이 바로 접하는 선이라고. 따라서 요 식을 만족시키는 선이 바로 요것과 요것이 나와서 m이 지금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m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의 그는 요 새끼와 요 새끼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라고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의 곱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10이니까 k는 3이다. 그래가지고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어? 진짜 열심히 정리해. 그것을 못 풀어야 돼. 진짜로. 굳이 나 이거라도. 자, 그 다음에 니은 k가 3이면 이거는 쉽지. k가 3이래. k가 3이래. 짜잔. k가 3이면 여기가 10이지? 근데 알파 누구 찾으라는 거야? 얘 찾으라는 거지? 기울기가 얼마일 때? 플러스 6,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선과 마이너스 6이면 플러스 4x. 그 다음에 k가 얼마나 했지? k가 3이라 했지. 더하기 4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선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찾아내래.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x를 물어봤다가 기울기를 물어봤다가 k를 물어봤다가 막 이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셔야 이런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3번까지는 그래도 좀 풀만한데 4번은 많이 어려워. 잘 들어봐. 이것도 모의고사 30번인데 아마 너 그 프린트 저기 너 그 모의고사 30번에 이 문제 있을 거야. 4번 문제. 그래서 지금 이해하고 그거 모의고사 풀 때 나오면 풀어요. 일단 이 hx라는 함수는 좀 변형이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되게 특이해요. 잘 보세요. 결국에 지금 하는 게 고등수학의 그 고3 때 킬러 문제 푸는 수업이랑 거의 똑같을 거야. 지금 문제 푸는 것들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딱 요 정도까지 이해하고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뭐 수능도 90점 이상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게 당연 고등수학은 원래 어렵고 그래서 애들이 다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버티기만 해도 수능에서 80점 이상은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현타 오지 말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면서 좀 물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보세요. 일단 이 그래프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릴 겁니다. 그래서 쌤이 왜 자꾸 뭘 외우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킬러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4개, 5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정석대로 풀이하면 진짜 한 20-30분 걸려요. 문제를 하나 푸는데. 그리고 답지 같은 거 보면 해설만 40줄, 50줄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풀면은 거의 못 푼다고 못 푼다고 보면 돼.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과정 같은 것들 지금 선생님이 요거 기억나는 게 이거 어떻게 그리라고 했었지? 얘 이차함수처럼 생각하라 그랬어. m,n이 꼭지점인 이차함수처럼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 a가 음수면 위로 뾰족한 그래프, 이차함수처럼
이차함수와 성질이 똑같으니까 이차함수처럼 생각해서 그냥 2,2 찍어가지고 아래로 뾰족하게 그리면 된다. 그리고는 기울기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것 정도만 생각을 좀 해달라. 요렇게 예원아 그냥 저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절대값 그래프니까 요 새끼 나오면 2 이상일 때 함수식이 y는 x고 2 미만일 때 함수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서 2보다 클 때는 그걸 그리고 2보다 작을 때는 이걸 그린다.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2,2 찍어놓고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뾰족하게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면 위로 뾰족하게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냥 편하게 그려야 되고 두 번째 요거 t,14를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야. t,14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14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를 움직이면서 위로 볼록하게 다니는 거야. 그러면 특이한 지점 하나 잡아놓을게. 여기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10 하지 말고 여기가 12니까 여기도 12겠지. 그래서 여기가 14,14인 것 정도는 그냥 바로 봐주시고 여기도 12 여기도 12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10,14겠구나 정도는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hx라는 함수를 볼 겁니다. hx라는 함수 당연히 자주 나오고 유명한 절대값들은 기억을 좀 하겠지만 지금처럼 뭔가 자 지금처럼 나오는 절대값은 당연히 절대값의 기본 정의인 요 새끼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올 거라서 fx로 나오고 저 새끼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라서 gx가 나옵니다. 저 새끼가 양수이려면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렇게 되고 저 새끼가 음수이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hx 그래프를 해석해야 돼. hx 그래프는 경우함수야.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어. 양수일 때는 언제야? fx가 gx보다 크면 양수겠지. 그럴 때는 절대값이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그럼 gx가 이렇게 사라지잖아. 2분의 2fx 이렇게 돼서 f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잖아. fx가 사라지고 2gx 남잖아. 그래서 gx가 될 거야. 이렇게 찾으면 바로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함수의 값의 대수 비교야. 두 함수가 있는데 얘가 함수 값이 위에 있으면 얘를 그리고 두 함수가 있는데 얘가 함수 값이 크면 얘를 그리라는 문제예요. hx라는 함수가 이해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f고 이게 g라고 하면 두 함수의 함수 값을 비교해서 g가 클 때는 g를 그리고 f가 클 때는 f를 그리고 g가 클 때는 g를 그리라는 요런 함수예요. 이해돼? 요런 패턴도 되게 많이 나와요. 수능에 절대값은 킬러 문제 무조건 나와요. 가우스는 아예 안 나와요. 가우스는 수능에서 아예 안 나오고 절대값은 수능에서 매년 무조건 나오는데 절대값은 기본 개념이 저거 그냥 나올래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래 요거가 기본 정의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패턴들은 그냥 바로바로 좀 그릴 수 있게끔 편하게 좀 기억을 해달라는 거고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바로 그래프가 나오게. 근데 특이한 형태가 아니면 그냥 다 정석대로 요한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고민하셔서 두 가지로 찢어가지고 함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hx라는 함수가 2차 함수랑 요 절대값 함수를 두 개를 그렸을 때 서로 비교해가지고 더 큰 것만 그리라고 하는 함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꼭지점을 정해서 뭐 먼저 그려볼까요? 꼭지점이 어디일 때 먼저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0일 때 한번 먼저 그려봅시다. 특이한 지점들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꼭지점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냐면 V자 함수랑 2차 함수랑 서로 비교해가지고 큰 것만 그리라는 함수가 hx니까 hx가 노란색 함수가 될 겁니다. 이해돼요? 그때 y는 k랑 3번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3번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3번 못 만나지. 2번까지밖에 못 만나지. 쭉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해돼? 그럼 3번 만나려면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
오른쪽인 거 이해돼? 진짜 돼? 그러면 봐봐 오른쪽이야. 자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리면 큰 것만 그려주세요야. 요렇게. 자 그럼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생기잖아요. 세 번 만나는 K값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세 번 만나는 K의 개수를 구하래. 세 번 만나는 K의 개수를 구하래. 여기가 얼마야 한 길은? 14는 세 번 만나. 14 하나 구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만 세 번 만나는 거 아니죠? 어디서도 세 번 만나? 여기서도 세 번 만나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가 어디가 꼭지점인지에 따라 꼭지점이 좀 더 올라가면 내려갈 거고 조금 더 왼쪽에 있으면 올라갈 거고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내려오는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내려올 것인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 얼마일 때 현우만 생각해 볼까? 꼭지점이 마십일 때를 제일 먼저 생각해서 마십보다 커야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생기면서 세 번 만날 수 있게 되는 점들이 생기고 그래서 14에서 무조건 세 번 만나고 14보다 작은 값에서도 세 번 만난다는 걸 찾았잖아. 그럼 꼭지점이 또 어디인 거 찾을까? 그래 14인 것도 한번 찾아볼게. 14인 거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세 번 만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14보다 14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지? 그럼 14보다 안 넘어가서 예를 들어 뭐 13.5 뭐시기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여전히 14고 이것도 14보다 조금 작은 값이겠네? 이해돼? 그러면 그 작은 값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알려면 지금 마십이랑 14만 가지고 안 되지? 그럼 어디를 그 다음에 세볼까? 그렇지. 꼭지점이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꼭지점이 2면 이렇게 생기면서 둘 다 센터가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가 서로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점의 좌표 한번 찾아볼게요. 꼭지점이 2니까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4와 이 오른쪽 함수가 y는 x입니다. y는 x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0은 0이라 5에서 만나요. 여기가 5예요. 5 여기가 5,5예요. 그럼 y는 5랑 3번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y는 5랑은 3번 만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가면 방금 그린 그래프에서 이게 지금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이 그래프에서 살짝만 왼쪽으로 꼭지점이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큰 세 점에서 만나는 점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세 번 만나는 거 존재하죠. 이해돼요? 끝. K값은 5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능 30번 풀이도 너네 들으면 거의 이 정도 느낌일 거야. 그러니까 고등수학의 끝판왕이라니까. 고등수학의 끝판왕. T값이 변함에 따라 이차 함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얘를 풀려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요 새끼 그래프 그냥 편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T값이 변함에 따라 이 새끼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 hx 그래프가 무슨 함수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끝이 아니죠. T가 변함에 따라 이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2차 함수에 따라 큰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큰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hx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십보다 작은 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v자 함수가 그냥 크니까 v자 함수만 나와서 두 번밖에 못 만납니다. 세 번 아예 못 만나요. 그러다가 꼭지점이 여기 오더라도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두 번까지밖에 못 만난다고.
근데 꼭지점이 여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지금 쭉 저기 마이너스 10부터 쭉 그려드릴게요. 그래야 너네가 이해가 더 쉬울 거야. 자, 마이너스 10이면 요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10일 때 t가 마이너스 9면 14 마이너스 9면 꼭지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면 요렇게 생길 겁니다. 요렇게 이게 마이너스 9일 때야. 마이너스 8이면 요렇게 생길 거야. 마이너스 8일 때. 이해돼? 그럼 세 번 만나는 점이 점점 뭐 합니까? 세 번 만나는 점이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면 2가 되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2를 넘어가서 3이 되면 이렇게 돼서 다시 세 번 만나는 점이 아까 2선보다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1일 때와 3일 때가 누구일 때보다 2일 때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는 거. 아, 그치, 어렵지. 아, 10. 당연히 아직 이 정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봐. 이 정도가 편하게 이해가 되면 지금 당장 수능 봐도 돼. 파란색 그래프, 보라색 그래프 보세요. 자, 세 번 만나는 점 14보다 조금 작음, 마8 되면 뭐함? 더 작음, 1 되면 뭐함? 더 작아짐, 2 되면 뭐함? 같아짐, 3 되면 뭐함? 다시 여기가 세 번 만나는 점이야. 아까보다 올라감, 13 되면 뭐함? 더 올라옴.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세 번 만나는 점의 최소라는 거야. 최소가 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세 번 만나는 점의 최소가 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이렇게. 야, 감이 좀 오는 사람 손. 반도 안 되면 이거 수업하지 말게. 어느 정도인지,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돼? 근데 이거 얘를 너무 거부감 갖지 마. 이게 어차피 지금 고3 때까지 계속 이걸 할 거야. 고3 때까지 계속 이런 류의 킬러를 볼 거야. t값이 변함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당장 얘가
당장 이해가 돼. 봐봐. 이걸 혼자서 풀 수 있는 애들은 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명이 안 돼. 한 2~3명? 요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인고는 그래도 한 20~30명 정도 돼.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요 정도에 적응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여러 개 나눠놨을 때 이걸 풀로 완전히 이해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세 번째 조건까지는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제 t가 변함에 따라 만나는 세 번 만나는 y 값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거는 좀 어려우니 그 전에 있는 거라도 좀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좀 싫어하지 말고 싫어하고 요 정도 그냥 버려버리면 어차피 대학 가는데 문제가 생길 거거든. 그래서 쌤이 지금 세 번 만나는 점들 이렇게 쭉 그려줄게.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 만나는 파란 점들이 점점 작아졌다가 2에서 두 번 만나게 되면서 다시 위로 점점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 새끼의 이름이 y는 5인 것만 찾아주시면 k 값이 6부터 14까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당연히 순서는 뭘? 요거를 외워가지고 들어가야 돼. 스타트가 여기고 중간이 이거고 마지막이 이거라는 걸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세 개만 그려가지고 숫자는 바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배제문은 조금 더 그래도 선생님들이 클래스가 있어서 위로 블록한 함수와 아래로 블록한 함수로 바꿀 수도 있어. 그 정도의 변형은 줄 수 있거든. 그래서 결국 딱 세 개만 보면 돼. 마이너스 10일 때 안 되고 마이너스 9일 때부터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밑에서 세 번 만나는 게 없어지고 다시 올라오면서 13일 때까지 밑에서 세 번 만나는 게 존재할 거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 만나는 게 14 기준으로 점점 내려왔다가 2에서 안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K 값은 5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돼? 너는 이거 다 이해해서 외워야 돼. 보인이랑 배제가 수능 잘 보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 다 저거 모의고사 기출문제 1학년 때부터 부교재인데 거기서 이제 시험을 내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외워서 들어가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좋아져서 고3 때 중학교 때는 더 못했더라도 거기서 이제 그런 시험에 적응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일반계 애들은 떨어지면서 이렇게 출발해서 보인고 배제고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반계 애들은 점점 조금씩 떨어지거든. 중학교 때까지 선행을 많이 해서 더 잘했던 애들도 이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고2, 고3 때는 보인고 애들이 훨씬 잘한단 말이야. 1학년 때는 그놈이 그놈인데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도 최저 맞춰야 되니까 어찌됐건 수능은 무조건 잘 봐야 되니까 대학 가려면 그래서 지금부터 요 정도를 계속 고민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혼자서. 그러면 이게 1등급 내신 1등급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전교 5등하는 무조건 들 거야. 이런 것들을 혼자서 고민하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 그러면 수학 1등급 못 맞을까봐 걱정하는 수준은 아예 안 될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 버리고 그냥 오답 정리만 잘 해도 1등급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뭐 실수 조금 하거나 뭐 재수가 없거나 뭐 이러면 어떨 때는 1 안 나오기도 하고 1 나오기도 하고 요 정도 수준이 되니까 아예 압도적으로 수능에서 90점 넘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연습하고 해보셔야 돼. 혼자서 계속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야씨 5번에 풀었던 것도 풀었던 거지만은 5번 4번이 제일 어려워.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자, 두분의 합 A분의 B야. 얘 합치면 5하고 7 사이래. A, B 한 자리 자연수래. 못 본 사람? 한기라 A 보고 B 얼마나 소리야? A 1이고 B 6이라는 소리야. 이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 안 그래 이 새끼야. A, B, C가 한 자리 자연수인데 개수가 한 자리 자연수인데 두근의 범위를 줬으니까 두근의 합이 5하고 7 사이 아님. 알파가 1하고 2 사이고 베타가 4하고 5 사이니까 그럼 두근의 곱은 어디랑 어디 사이임? 4랑 10 사이지.
그럼 누구네 보면 A분의 C잖아. A분의 3C잖아 3C. 그럼 A가 1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야? 2 아니면 3인 거 아니야. 그러면 C가 봐봐. A가 1이고 B가 6이야. C가 3이면 이렇게 근을 갖겠지. 무슨 근 가져? 3, 3근 같지? 그럼 조건 만족해보대. 못하지? 이거야 답이. 근의 공식 써가지고 1하고 2 사이랑 5하고 4하고 5 사이가 나오게끔 C가 이거여야 될지 이거여야 될지만 정하면 돼. 아이씨 91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제니 때도 나왔고 본 문제인데 지금 세 번째 본데. 자 그럼 6번 6번 같은 게 딱 내신 킬러 수준인데 일반계고등학교 내신 킬러 수준인데 자 마일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마일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라고 했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래. 요 절대값 두 개 분리하는 건 하겠어? 요 정도는 괜찮아. 아까 거에 비하면 요 정도 훨씬 착하지. 요러지? 그러면 마일부터 1까지를 그릴 건데 뭐에 의해서 그래프를 나눠서 그릴 거야? t에 의해서 그래프를 나눠서 그릴 거지. 그러면 셋 중에 하나지. t가 여기 있든가 중간에 있든가 여기 있든가. 맨날 푸는 그 문제. t가 마일보다 작은 쪽에 있든가 중간에 있든가 아니면 오른쪽에 있든가. 그러면 너네 생각하기 쉽게 t가 예를 들어서 마일보다 작으면 마일이라고 하면 마일부터 1까지 그래프 그릴 때 어떤 그래프 그릴 거야? 위에 거 그릴 거야? 아래 거 그릴 거야? t가 마일보다 작으면 첫 번째 gt 함수는 최대값 함수 gt 함수는 t가 마일보다 작을 때랑 마일하고 1 사이일 때랑 마일보다 1보다 클 때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어차피 마일부터 1까지만 그릴 거니까 t에 의해서 나눠서 그릴 건데 t가 마일보다 왼쪽에 있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면 나는 이 그래프를 이것만 그릴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t가 마이너스 2면 마일부터 1까지 그래프 그릴 때 여기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y보다 작은 쪽은 안 그려도 되는 거잖아. 얘만 나올 거라고. 그럼 얘는 축이 어디야? 1이지. 그럼 이렇게 그릴 거라고. 마일부터 1까지를 이렇게 그릴 거라고. 그럼 누가 제일 커? 마이너스 1에서 제일 크지? 그럼 마이를 집어넣어 함수에다가 2t 플러스 3 gt라는 함수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t 플러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0이라고 해. 0이라고. 근데 문자로 나오면 생각이 뇌정 좋으니까 t가 0일 때를 생각해봐. y하고 1 사이면 0일 때잖아. 0이 가장 대표적인 값이 되잖아. 그리고 0보다 오른쪽은 이걸 그릴 거야. 축이 1인 그래프. 그 다음에 0보다 왼쪽은 이걸 그릴 거야. 축이 마이너스 1인 그래프. 그럼 어디서 제일 크겠어? 0에서 제일 크겠지. 근데 나는 이게 진짜 리얼 0이 아니라 중간에 t가 있는 상황을 이렇게 잡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t에서 제일 클 거야. 그럼 t에서의 값이 얼마야? 둘 다 똑같거든. t 집어넣으면 t제곱이야. t제곱.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대. 예를 들어서 t가 2 같은 숫자면 나는 마일부터 1까지 그릴 때 마일부터 1까지는 전부 다 2보다 작기 때문에 얘를 그릴 거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이니까 어디서 제일 커? 1에서 제일 크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을 그릴 거야. 자, GT 그래프 그릴게요. 마일보다 작을 때는 마일, 1을 지나갑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이고요. 마일하고 1 사이에서는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랍니다. 1보다 클 때는 1,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함수를 그리래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GT예요. 그럼 GX가 X가 된다? Y는 GX랑 Y는 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아달라. Y는 X 그리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그럼 만나는 곳 1, 0, 그 다음에 여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 이름이 얘니까 얘랑 x랑 같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x가 마이너스 3인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3,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정리. 6번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리래요. 마일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리래요. 근데 그 그래프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래요. 이거 아니면 이거. 요렇게 되는 그래프일 수도 있고 요렇게 되는 그래프일 수도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나 마일부터 1까지 그릴 건데 t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나눠서 그릴 거니까 t가 왼쪽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t가 마일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일보다 작으면 마일부터 1까지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헷갈리시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t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일부터 1까지는 마이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점은 얘는 축이 1이고 얘는 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차함수의 축 마이의 비 외워놓으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집의 축은 마이 ab. 이렇게 해서 이거 대칭축 빨리빨리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칭축 1이고 여기 대칭축 마이너스 1이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일부터 1까지를 그릴 거니까 이것만 그릴 거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마일부터 1까지가. 그럼 누가 제일 커? 마이너스 1이 제일 커니까 마일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찾아. 2t 플러스 3 함수를 찾아. 그 다음에 t가 마일하고 1 사이에 들어있으면 t보다 작은 쪽 마일부터 t까지는 얘를 그릴 거고, t보다 큰 쪽 t부터 1까지는 얘를 그릴 거야. 그래서 마일이 대칭축인 그래프를 그리다가 t부터는 1이 대칭축인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마일부터 1까지의 그래프가 t에서 제일 크게 됩니다. 그래서 t에서의 함수값인 t제곱이 바로 마일부터 1까지 제일 큰 값이 되고, 그 다음에 t가 1보다 커지면 얘가 1보다 커지면 마일부터 1까지는 전부 다 1보다 작아지니까 이 그래프만 그리게 돼요. 그래서 마일부터 1까지를 그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질 테니까 1을 넣었을 때 제일 커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나와서 GT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랑 뭐 만나는 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0,0, 1,1은 쉬우니까 그냥 바로 찾아주시면 되고, 여기가 뭔지가 좀 헷갈리니까 이 식이 얘였다는 걸 이용해서 얘랑 x가 만나는 점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또 모질하게 얘는 x, 얘는 x, 얘는 x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이거 gx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x로 붙여가지고 식으로. 근데 방정식 킬러 문제는 전부 다 그래프 이용하라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서 만날지 바로 보이는 곳들은 그냥 찾아주시고, 바로 안 보이는, 이게 정확히 어딘지가 잘 안 보이면 그때 식을 활용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자, x-2,-t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걸 절대값이었을 때 최대값을 gk라고 했어요. 근데 gk는 t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5일 때 g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7번도 되게 어려워 보이네. 자, 그래프가 2,-t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걸 절대값이어서 올리래요. 그럼 2,t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절대값 fx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대요. 그랬을 때 k-1부터 k 플러스 1까지 최대값, 이 함수의 최대값을 gk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k가 제일 클 때 5가 된대요. 즉 k가 5라는 건 4부터 6까지를 그렸을 때 제일 큰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t가 된다라는 거예요. t는 너네가 어딘지 알죠? 여기가 t죠? 여기가 t잖아요? gk가 t가 되는 k의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G5가 T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G5랑 K가 5일 때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릴 거냐면 K에 5를 집어넣어서 4부터 6까지 그렸을 때 제일 큰 값이 T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T가 여기잖아. 그러면 여기가 6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어디 있게 4가 있다라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4부터 6까지를 그렸을 때 마지막으로 최대값이 t를 갖는데요. 그럼 4.1부터 6.1까지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니까 이 값은 t보다 크겠죠. 그 다음부터 최대값이 t일 리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t인 지점이 지금 여기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가 6,t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t. 그래서 마무리. 자,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에요. 자, 선생님이 그때 알려줬던 거 요거 길이 찾기. 자, 여기가 지금 x좌표가 2입니다. 여기 x좌표가 6이고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그냥 k라고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k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니까 여기는 4-k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누구랑 곱한 게 요거랑 곱하면 얘가 나온다고 했어요. k 제곱. 그 다음에 누구랑 곱한 거 요거랑 곱한 거 4-k 곱하기 4 플러스 k. 얘가 서로 똑같답니다. 16-k 제곱 넘어가시면 2k 제곱이 16이라서 k 제곱은 8이 되고 따라서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2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함수 gk의 최소값 구하라고 얘기했네요. gk의 최소값 fx라는 함수는 얼마인지 알게 되었고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니까 여기가 2,8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8이 되고요. 요렇게 그래서 t는 알겠고 g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gk의 최소값 gk 함수를 마무리하래요. 자, 그러면 몇 칸? 2칸. 여기가 2, 여기가 2-2루트 2, 여기가 2 플러스 2루트 2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값은 얘가 됩니다. 따라서 gk라는 함수는 처음에 k-1에서의 값이 제일 커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 계속 왼쪽이 큰데 얘랑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요 지점부터는 여기가 제일 커집니다. 그래서 fk 플러스 1이 제일 커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그리면 오른쪽이 제일 크다가 그러다가 여기가 2,8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는 순간부터 k가 0 되는 순간부터 k-1부터 k 플러스 1이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부터 제일 큰 값은 8이 됩니다. 한동안 제일 큰 값은 계속 8이 돼요. 계속 8이 됩니다. 그러다가 k-1이 2가 되고 k 플러스 1이 4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시 왼쪽이 제일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얘랑 같아지는 순간이 나올 거고 그 다음부터는 k 플러스 1에서의 값이 제일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완성시키면 자 fk-1은 요거 앞으로 한 칸 옮겨달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fk 플러스 1은 얘 뒤로 한 칸 올려달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8이 나왔다가요. 다시 fk-1은 얘를 앞으로 한 칸 올리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얘 k 플러스 1은 뒤로 한 칸 보내달라는 소리입니다. 요게 지금 gk 그래프가 돼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요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 함수랑 요 함수랑 k-1 자, 이 함수의 이름은 x-2의 제곱 빼기 8이라는 함수고요. 요 함수의 이름은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접었으니까 더하기 8이라는 함수예요. 여기다가 k-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넘어가시면 2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0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은 0 gk의 최소값 구하라고. 자 그래서 k값 구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 그래서 k-1에서의 값이 바로 최소값입니다. 여기다가 1 빼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k 값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7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7 맞나요? k 얘랑 서로 똑같아지는 k 값을 구했으니까 k-1이랑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일 수는 없는데 여기인데 여기다가 k 2 마이너스 7 마무리 k 빼기를 넣었을 때랑 저기다가 아이씨 이거 샀네 맞네 k 빼기를 넣었을 때랑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두 값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넘기면 2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9 플러스 1 10 얘도 넘기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마이너스 6 k 제곱 빼기 3k 빼기 3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k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진다. 쉽게 예측해서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7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루트 7을 집어넣으면 이거 다 확인 좀 해주라. 7을 집어넣으면 이거 다음 뭐예요? 루트로 나오는 거 맞네요. 14 2 루트 7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네요. 이렇게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죠. 자 아까 그 뭐였지? 고인고 문제 있죠. 고인고 그 문제가 이거보다 쉽거든요. 고인고 단답형 3번 k-1부터 k 플러스 1까지 일단 어려우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2컴마 마티였어요. 접어 올려서 2컴마 t가 됐어요. 처음 시작은 이거야. 자, 요 그래프 GK가 T가 되는 최대값이 오래요. 마지막이 오래요. 그러면 최대 T가 여기잖아요. 그럼 두 칸 이렇게 잡았을 때 최대값 되는 건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전부 다 최대가 얘가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최대가 얘가 됩니다. 따라서 K가 5라는 건 4부터 6까지를 그리면 T가 최대가 된다는 소리라서 여기가 6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니까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얘가 나오고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얘가 나와서 그래서 얘랑 서로 똑같으려면 K가 얼마인지가 찾아서 여기가 8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에서 GK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K-1부터 K 플러스 1까지 그렸을 때 제일 큰 값은 처음에 K-1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제일 커지는 값은 K 플러스 1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커지는 값은 한동안 계속 8이 제일 큰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제일 큰 값은 K-1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부터는 제일 큰 값은 K 플러스 1 그래서 FK-1, FK 플러스 1, 8, FK-1, FK 플러스 1 이렇게 함수가 5개로 찢어지고 한 칸 앞으로 보내기 뒤로 한 칸 보내기 그 다음에 한동안 8 그리기 그 다음에 한 칸 앞으로 보내기 뒤로 한 칸 보내기 해서 보라색 그래프의 개형이 바로 GK 그래프고 그럼 GK 그래프를 찾으려면 얘네들이 두 칸 될 때를 찾는 거라서 K-1을 요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랑 K-1을 요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랑 뭐냐? K-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랑 K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아지는 K 값을 찾아주시면 작은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7이고 큰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7이에요.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7보다 하나 작은 게 1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요 함수에 1 마이너스 루트 7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GK의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골생님, 값지 받아야 되는데. 야, 그 해답만 받아가요. 이거 주시죠. 지금 뽑아드릴게요.
정리하시고 퇴근하시는데 디시전 해답만 좀 받아가세요. 디시전 시험 범위까지 풀어오는 거. 얼마 안 되니까 오답 노트랑 같이 하세요. 그리고 오답 못 받은 사람들은 오답 받아가지고 그 디시전 못 받은 사람들은 디시전 받아주시고. 근데 이거 너는 그것만 해오고 오답이랑 네 그거 해오고 그 경우의 수. 경우의 수표 이거 프린트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시간 남으면 오답 좀. 디시전 일단 너 오답만까지 넣었어. 이거요? 이거 저기 오답 올렸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 오답 올렸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 절대 등급에는 너는 사진 올렸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 소연이 못 받지 않았어. 현우도 줘야 돼. 현서는 다 받았어? 절대 등급 받아야 돼. 절대 등급? 드릴게요. 오답만 받아가지고 그 답지만 받아서 퇴근하셔도 돼요. 선생님 저 따로 받을 거 없어요? 그 답지 디시전 받고 그거 그 답지 절대 등급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테니까 오답 정리만 같이 하세요. 오답을 푸는 거는. 이거 토요일까지는 3, 4번은 풀어와. 여기 오답만 가지고 이거 이창호 시간. 서연이랑 현수는 잠깐 오빠 한번 해봐요. 외워야 돼. 이게 안 되는 거 다 생각하고. 고생했어.